이거를 보고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왜냐면 기존에는 어뷰징 쓰고 고인물인 분들이 상위 노출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후발주자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오늘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새롭게 바뀐 스마트 스토어 30분 만에 완전 정복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원래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내용을 찾아보니까 내용을 잘 정리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대표님들, 진짜 제가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제 스마트 스토어에 하루 매출이 530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1매출이 한 300만원 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530을 돌파했고 이게 앞으로는 1매출이 1000만원도 될 수 있겠다, 그 확률이 되게 높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호들갑을 떨면서 맨 처음 화면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버티컬 커머스도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루 매출 1000만원 선 또는 500만원 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네이버에 원래 블로그 옆에 쇼핑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 쇼핑이 플러스 스토어 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애초에 보면은 로고랑 이런 것들이 다 바뀐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판매자분들이 노출이 떨어졌다, 매출이 떨어졌다, 막 스마트 스토어 망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게 바뀌면은 보통 더 좋아졌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 라이브 특강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그럴까라는 습관적으로 그 근거가 뭐지?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궁금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라고 해서 SEO 검색 가이드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딱 답안지를 줬었어요. 보면은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입력하면은 점수를 받죠. 점수를 높게 받으면은 검색 랭킹에서 순위가 올라가는 제도를 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명도 덩어리로 써야 되고 리뷰 달리고 구매 건수 받으면은 순위가 올라가서 이제 상위 노출이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이게 기존 스마트 스토어 로직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상위 노출을 한번 시키면은 판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내가 딱히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남자 니트에서 1페이지에 딱 올려놓으면은 이게 판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마케팅을 막 여러 가지 분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어뷰징, 이게 정말 만연했죠. 어떤 특정 키워드에서 슬롯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 특정 키워드의 자리에다가 넣으면은 외부에서 막 클릭을 넣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지수 중에서 인기도 점수를 극도로 올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해주는 그런 어뷰징 업체들이 정말 만연했었어요. 또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미 끝물이다, 끝났다, 우리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진입하기 어렵다. 왜냐면 상위 노출이 돼야 판매가 되는데 상위 노출은 이미 기존 고인물이나 어뷰징을 쓰는 사람들이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다, 이런 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이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로직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포유 로직이라는 겁니다. 이 포유 로직이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컴퓨터 의자, 컴퓨터 책상이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검색 결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랭킹에 따른 그런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클릭했던 것들, 그리고 구매했던 것들, 장바구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줬었어요. 보면은 17일 전에 클릭한 제품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뜨죠. 요런 것들 보면은 이 제품이 비록 순위로 봤을 때는 뒷페이지에 있지만은 내가 한번 클릭을 받았다면은 그 유저한테는 1등으로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포유 로직이었어요. 포유 로직이란 클릭 구매 장바구니를 기반으로 한 리타게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타게팅도 리타게팅인데 핵심은 뭐냐면 검색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박수를 쳐야 돼요. 박수를. 왜냐면 기존에는 어뷰징 쓰고 고인물인 분들이 상위 노출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후발주자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포유 로직이 들어서면서 검색 결과가 애초에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클릭이나 구매나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유저들에게 내 검색 결과가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유 로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이 포유 로직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건데 이전에는 포유 로직이 이렇게 작게 맞춤 상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애초에 플랫폼화 돼가지고 아예 새로운 구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플러스 스토어라는 거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반목 폴라라고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면은 왼쪽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뜨고 여기 오른쪽에 뭐가 생겼냐면 가격 비교 검색에서 도보기라고 떠요. 가격 비교 검색에서 도보기가 뭐냐면 이전의 로직이에요. 어떤 거 기반이라고 했어요? 검색 기반이에요. 그런데 반목 폴라를 검색하면은 이제 플러스 스토어 기반으로 뜨죠. 이건 뭐예요? 포유 로직 기반.
보면 네이버 모바일에서 반목폴라를 검색하면 첫 번째 쇼핑 검색 광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파워링크가 뜨고요. 그 다음에 포유 추천이 뜨고요. 가격 비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뜹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건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나오는 검색 결과가 나중에 개인화된 지면이 광고 구자 바로 밑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이버에서 자꾸 계속해서 밀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개인마다 취향이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검색 결과를 그에 맞게 보여줘야 전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려면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더 먼저 상단에 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검색 결과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잘 알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하시면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정복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만 공부를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목폴라가 카테고리가 어디냐면 패션 의류에 여성 의류에 티셔츠거든요. 여성 의류 카테고리예요. 근데 보면은 가격 비교에는 카테고리가 다른 게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성 옷들이 다 뜨는데 포유 추천이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는 2차 카테고리 여성 의류가 아닌 남성 의류 제품이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항목들을 할 수 있냐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배우면 돼요. 그리고 3번 가격 비교 같은 경우는 비플로우로 등록해서 상품을 묶을 수 있는지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4번 한번 봅시다. 4번이 뭐냐면 개인화된 화면에 노출시킬 수 있냐, 이건 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새롭게 바뀐 네이버 플러스 로직을 정복하려면 4번 개인화된 화면에 노출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할 줄 안다? 그럼 새롭게 바뀐 로직에서 날개를 피고 이렇게 활짝활짝 날아갈 거고요. 이걸 할 줄 몰라? 그럼 계속해서 도태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외부가 아니라 네이버 내의 점유율을 높여야 개인화된 화면에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로직이 개편되면서 외부 유입이 중요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이거는 자사몰로 땡기고요. 네이버 내의 사람들은 네이버로 몰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I 작동 원리 때문에 그래요. 포유 로직이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개인화된 화면으로 검색 결과가 다 달라졌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네이버에 로그인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차이예요.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내 상품을 클릭했어. 그럼 그 유저가 로그인 된 상태에서 내 상품의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얼마 전에 클릭한 제품이라고 해서 뜨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안 된 상태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스타그램에서 랜딩 페이지를 스마트 스토어로 띄웠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면은 로그인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예요. 내가 네이버 앱을 따로 깔고 로그인을 항상 24시간 해놓아도 인스타그램에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은 로그인 안 된 상태예요. 그럼 포유 로직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 내에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네이버 내에 점유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겁니다. 네이버 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8가지로 내 스마트 스토어로 다 유입시키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랑 좀 유사하냐면 페이스북의 픽셀이랑 되게 유사해요. 이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페이스북 보면은 어땠어요?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을 내 자사몰로 유입을 시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자사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동으로 리타게팅 되니까. 그래서 이 리타게팅 되기 때문에 메타 광고가 그 광고 엄청난 기술력으로 돈을 벌었고 우리가 거기다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그 전에 아니었다고요. 네이버는 그 전에 검색 로직이라서 어떤 점수에 의해서 상위 노출된 사람들만 돈을 벌어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고요. 메타처럼 픽셀이라고 칭하진 않지만은 리타게팅이 된다는 거예요. 파워링크로 내가 전환율이 좀 낮지만은 내 스마트스토어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 그러면 그 유저한테 내가 리타게팅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비교해보니까 검색 유입이 다른 거 7가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중이 낮아졌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기존의 고인물이나 어뷰징을 써왔던 사람들이 곡소리를 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옹크트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1번부터 7번까지를 어떻게 해서든 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메타와 되게 유사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액이 펌핑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표님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격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어떻게 커지냐? 바뀐 로직의 핵심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던 대로 계속 하거나 어뷰징을 써오던 사람, 이 둘의 격차는 진짜 너무 커질 겁니다. 이전에 어뷰징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 노출에 목매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유입 채널이 7가지로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하나만 고수를 하면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바뀐 로직의 핵심, 네이버 내에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점점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후발주자에도 이제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끝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끝물이라고 하고 하지 말라 그래. 우리는 지금 적어도 옹크트리 유튜브 채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돈을 벌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거의 떠나갔어요. 지금 쿠팡 로켓크로스 하러 갔잖아요. 지금 이때 빨리 선점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의 발자국, 리타게팅이 많이 되도록 클릭을 많이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후발주자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어뷰징 점점 없어질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어뷰징은 쓰면 안 된다고요. 왜 쓰면 안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로직이 진짜 정석으로 싸워온 사람들이 진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때가 온 거라니까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항목별로 아까 뭐 네이버 TV 이런 것도 한번 파보시고요. 어찌됐든 네이버 내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보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